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알차다 알차 이달에 잘 쓴 템. 이 계절이면 찾게 되는 제품부터 이렇게 유명한데 이제야 써본 템,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베이스 립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로 남겨주고 구독 꾹 누르고 영상 출발! 첫 번째 제품은 건조한 피부가 요즘 계절에 쓰기 너무 좋은 제품 소개할게요. 넘버즈인 찰기탱탱 영양 코팅 크림. 사실 이 제품은 넘버즈인에서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한데 저는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까지는 작년에 소개했던 BRTC 콜라겐 리프토닉 크림, 그거를 계속 꾸준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세럼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비타민 성분하고 좀 충돌이 된다 해서 비타민 성분 없는, 하지만 나의 탄력과 보습은 챙겨주는 크림을 찾다가 작년에 써봤던 이 제품 다시 사용을 했는데 달라요. 넘버즈인은 이 넘버랑 키워드로 정확한 타겟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타겟팅이 피부 노화, 탄력 부족, 뭔가 더 한 살 더 나이가 들었으면 실감하게 되는 키워드긴 한데, 제가 겨울철에는 안쪽은 토너나 세럼 위로 수분감 채워주고 그리고 겉쪽은 쫀쫀하게 영양감으로 코팅해주는 그런 마무리감을 좋아하는데, 그때 딱 쓰기 괜찮은 영양 가득 탄력 쫀쫀한 코팅 크림입니다. 이게 홍삼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형을 도포를 하면 맞다, 홍삼이다, 영양이다, 이게 막 느껴지거든요. 뭔가 이제 이런 걸 찾게 되었다는 게 조금 슬프기도 하면서도 다행히 넘버즈인 이 패키지가 좀 그 엄마의 고영양 크림, 왕궁, 막 황금이 용이 휘감고 있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서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제품은 작년에 처음 써봤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게 영양 코팅 크림이다 보니까 조금 쫀쫀하고 어떻게 보면 끈적일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법이 있더라고요. 가볍게 쓰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꾸덕꾸덕 도포하는 게 아니라 손에 도포를 한 다음에 비빈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가며 도포를 하면은 끈적이지 않게, 하지만 영양감은 충분하게 도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올해에는 제가 그 방법을 터득을 해서 낮에도 저녁에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손으로 비벼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 다음에 제가 유독 건조함을 느끼는 위쪽 부분은 살짝 더 손가락으로 아이크림 바르듯이 한 겹 더 도포를 해주는 편이에요. 물론 저녁에는 조금 더 도톰하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요. 이게 목에도 바르기 좋고 바르고 났을 때 이 영양감이 진짜 오래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건조한 계절에 탄력감, 영양감, 보습감까지 같이 신경 쓰고 있어서 요즘에 이거 잘 쓰고 있어요. 벌써 튜브가 많이 말라가고 있죠. 다음 제품은 제가 작년에 이달의 추천템으로 한번 소개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결로 다시 추천을 해요. 바로 로백틴 베리어 리페어 멀티 오일. 이게 지금 양이 너무 작고 소중한 정도만 남아있긴 한데 굉장히 찰랑찰랑거리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산뜻한 멀티 오일이에요. 제가 이걸 좋아했던 이유가 일단 깨끗하고 약간 찐득거리는 그 오일 특유의 무거움이 없고 인공적인 향료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임산부뿐만 아니라 아기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분이 좋은 제품이거든요. 거기에 비건 제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소개를 할 때 한참 바디가 민감하고 건조한 시기였어서 바디로션 바르기 전에 얘를 먼저 바디에 도포를 하고 바디로션을 바로 발라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엔 바디엔 사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손, 목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제품의 장점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향료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몸에 바를 때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고 넷플릭스를 보는데 되게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진하지 않은 좋은 향? 그래서 이게 뭐지? 난 바른 게 없는데 하고 이렇게 손을 가져댔는데 제 손에서 나는 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향의 원인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향료가 무첨가인데 왜 이렇게 좋은 향이 나나 싶은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되게 미미하지만 부드럽고 가벼운 무화과 바닐라스러운 달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향료 없다며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성분 중에 사과 추출물, 바닐라 열매, 견과 오일 다양한 종류가 첨가되어 있던데 그거에서 이렇게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향기가 진짜 되게 좋아요. 이게 뭔가 진하지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모를 것 같은 향인데, 정말 이 살에 코를 대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다 싶을 정도로 은은한 좋은 향이 나서 조금 다시 한번 반하게 된 제품이랍니다.
다음 제품은 정말 옛날부터 유명했던 제품 같은데 저는 이제서야 써보고 아, 너 왜 유명한지 알겠다 깨달은 제품이에요. 바로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이게 캐롯 카로틴이라는 이름처럼 당근씨 오일에서 얻은 베타카로틴 요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컨디션 좋게 유지시켜주는 패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패드라는 제품이 닥터하게 괜찮아, 촉촉해, 헤어 드라이 할 때 좋아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 많은 패드 중에서 이 제품이 좋았던 건 이 패드, 요 솜 패드였어요. 이게 솜이불 패드라고 하더라고요. 단면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약간 이게 에센스에 빠진 크로아상, 그 크로아상의 촘촘한 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불만 솜 패드인 게 아니라 피부에 닿았을 때 되게 촉촉하면서 폭신한 얘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패드의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이 패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크기도 크고 도톰해서 일단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게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장점이었고요. 이 솜이불 패드 자체가 수분 에센스를 고르게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도포를 할 때 굉장히 자극 없이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그 에센스를 균일하게 뱉어서 뭔가 에센스를 팍 버리는 게 아니라 고르게 적셔주는 그런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기했던 건 굉장히 충분한 양의 에센스를 머금고 있는데 본통에서는 에센스가 이렇게 새어나오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만큼 이 패드가 쑥 머금고 있고 또 이렇게 패드가 차있을 때 위쪽이 건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런 거 없이 첫 장부터 에센스가 굉장히 충분했어요. 그래서 아, 얘는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던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미스트예요. 제 피부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열감인데요. 특히 이게 겨울에 좀 심하더라고요. 원인은 진짜 모르겠는데 예전에 댓글에 구독자분이 언니 그거 아토피면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토피에 안 좋은 밀가루 섭취를 좀 줄이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진짜 아토피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촬영할 때나 좀 긴장한 상태, 집중한 상태가 되면 안쪽에서부터 진짜 뜨거운 열이 막 뿜어져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피부가 확 건조하게 쪼그라드는 편이라서 미스트를 항상 옆에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스트도 진짜 많이 써보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미스트 테스트를 해보는데 최근에 또 괜찮은 미스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요. 요거는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미스트. 제가 선호하는 미스트 타입이 일단 분사력이 좋아야 되고요. 보습감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무겁거나 끈적여서 나중에 이렇게 끈끈한 그런 제품은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제가 사용해보고 괜찮다고 느끼는 제품은 약간 크림 미스트, 요 두 키워드가 좀 붙더라고요. 요 크림 미스트는 수분 미스트보다는 보습력이 좋지만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끈끈하지 않은 그런 게 좀 일반적인 특징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크림 미스트 제품 하나씩 보여드리면 일단 그 시초는 라네즈 크림 스킨이었어요. 크림 스킨 출시되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최초로 어떠한 한 제품을 한 7병, 8병 쓴 게 크림 스킨이 최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림 스킨 미스트 나왔을 때도 그거 엄청 쓰다가 그 분사력이 조금 아쉽던 차에 그때 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미스트 요거를 발견하고 얘가 분사력이 그거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쓰고 있고 얘도 한 지금 2통인가 3통째 쓰고 있어요. 항상 제 주변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크림 미스트고 그리고 얘는 거의 다 쓴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워터 로션. 얘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크림 미스트 중엔 살짝 뒤편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크림 미스트. 그리고 최근에 찾은 요 프리메라의 크림 미스트입니다. 이걸 스킨처럼 사용해도 되고 건조할 때 뿌려도 되고 화장을 했는데 너무 보송하다 싶을 때 뿌려도 좋고 외출을 했는데 말랐다 싶을 때 사용해도 좋고 제가 크림 미스트 중에 분사력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건조할 때 막 갑자기 다 지워버릴 수도 없고 그 위에 뭔가 계속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걸 딱 바르면 건조함 해소되면서 메이크업은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선호하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 새로운 크림 미스트 발견은 프리메라. 다음 제품은 출시와 함께 저의 고정템을 확 바꿔버린 진짜 대단한 제품입니다. 바로 롬앤 한올 아이래쉬 컬러. 이제까지 되게 다양한 뷰러를 써봤지만 그중에 만족스러웠던 건 거의 딱 2가지. 라네즈랑 홀리카였어요. 근데 롬앤이 이를 냈어요. 이게 곡률이 살짝 완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 앞이나 뒤를 찌르지 않게 컬링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전 예전부터 어떤 뷰러를 쓰면 여기가 쿡 찍혀서 메이크업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뷰러 상태가 안 좋으면 여기 묻어있던 마스카라가 여기 막 쿡 찍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편했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편안하게 컬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첫 번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뷰러 하면 컬링이죠. 이게 화이트는 두껍고 좀 빳빳한 직모 속눈썹 그 용이고, 이 블랙은 조금 더 힘없고 얇은 속눈썹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블랙으로 사용을 했는데 괜찮다 싶어서 흰색으로 교체 후 사용을 했는데도 둘 다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의 사용감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니 평소에 그렇게 좋은지 크게 모르겠어 싶던 마스카라도 다 사용감들이 막 다 등급이 올라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진짜 추천을 합니다. 아직 뷰러 유목하고 계신 분들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는 이거 정말 추천을 해요. 제가 사용하면서 초반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뷰러들은 여기에 그 고무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한 겹 씌워져 있었어요. 그게 손을 딱 고정을 해주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약간 제 손가락들이 약간 방황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은 금방 적응해서 지금은 뭐 불편한 거 못 느끼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적응 끝! 근데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색조로 슬며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거의 고정템처럼 쓰고 있는 블러셔가 있어요. 바로 요거 라카 바이탈 쉬어 블러셔 블리크 컬러입니다. 라카 블러셔가 원래 이런 패키지였는데 리뉴얼이 되면서 이렇게 물결 느낌으로 패키지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제가 라카 전 네모 타입 블러셔에서는 이 블리크 컬러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왜 그런지 리뉴얼 제품에서는 블리크만 쓰고 있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뭔가 리뉴얼 되면서 살짝 더 뽀얀 느낌이 추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블리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리뉴얼이 되면서 얼루프 컬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를 대신에 쓰기 시작하다가 빠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래는 제가 되게 살구 베이지, 약간 건강한 롬앤의 페어칩스러운 베이지 컬러를 좋아했었는데 사람 취향이 참 신기하죠. 요즘은 약간 요런 톤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생기가 쨍하지도 않고 너무 딥하지도 않아서 요즘 좋아하는 컬러에 잘 맞더라고요. 다음은 정말 오랜만에 자주 쓰는 컨실러가 바뀌었어요. 이건 파넬 시카마누 스킨핏 커버 컨실러. 제가 이전에는 블랙로즈 컨실러인가 빨간 색깔 뚜껑, 그거를 거의 주구장창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얘를 거의 고정템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이 파넬의 쿠션이랑 이 컨실러는 이 특유의 답답하지 않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빳빳하고 커버력 되게 좋은 컨실러들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커버력은 살짝 떨어지면서 촉촉한 느낌이 강조되는 컨실러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점이 피부가 얇은 눈가 부분이나 조금 텁텁하게 뭉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하기 더 괜찮더라고요. 특히 베이스 제품 중에 뭔가 다 괜찮은데 뭔가 모공요철 커버가 아쉬워, 그럴 때 얘를 사용을 해주면 뭔가 피부결도 약간 매끈매끈하게 보정해주는 느낌이라서 얘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쿠션도, 그 쿠션도 피부결 예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었는데 컨실러도 그 부분, 소량 도포하지만 그 부분은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진정 성분에 진짜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컨실러는 다크서클 이런 데도 커버하지만 뭔가 트러블 부분 커버를 할 때도 많은데 조금 더 안심이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의 이런 부분, 코 옆, 코 마지막 다크서클 이런 부분은 이 컨실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립 제품인데 컬러를 보여드리기 전에 컬러 없는 제품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 제품은 어뮤즈 비건 그린 립밤 01 클리어. 어뮤즈가 또 비건 색조 대표 주자잖아요. 이 제품 역시 비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뭔가 이 패키지가 주는 강렬함 덕분에 첫 인상에서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좋다? 그리고 향료가 없어서 낮에도 바르고 밤에도 바르고 언제나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그 점도 마음에 들고, 가볍게 발리고 입술도 편안한, 그래서 컴퓨터 옆에 두고 습관적으로 쑥쑥쑥 바르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 손이 더 잘 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얘는 되게 립스틱 같은 타입에다가 처음부터 내용물이 살짝 이렇게 동글게 오동통하게 커팅이 부드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술에 딱 닿았을 때부터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그 취향이었어. 그래서인지 더 손이 자주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색 있어.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제품은 02번 컬러 립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컬러 립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이 클리어 이 제품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립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달에 잘 쓴 템이기도 한데 이달에 잘 쓴 베이스로 쓰면 예쁜 제품이라는 부제가 달립니다. 떠올려보면 제가 작년에 어뮤즈 듀벨벳 복숭아에 거의 미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 통을 거의 다 쓰고 나서 이제 살짝 취향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진 않고 약간 그 복숭아 같은 느낌에서 살짝 탁하고 딥한 느낌을 추가한 것이 요즘의 제 취향이거든요. 거기에 이 시국 틴트는 지속력, 유지력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베이스 립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5가지 제품입니다. 딱 봐도 요즘 취향 너무나 빤히 보이죠. 5제품 모두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5가지 제품 모두 너무너무 예쁜데 혹시 여기서 제일 가벼운 거를 선호해 한다면 전 스톤브릭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벨벳의 쫀득한 느낌으로 입술 요철까지 조금 메꾸고 싶어 한다면 전 피랑 페리페라. 그리고 이 중에서 유지력이 좀 높다고 느껴지는 게 에뛰드 제품이었어요. 이 중에서 오늘 바른 거는 이 피 드라이 리허설 컬러입니다. 진짜 옛날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볼 내 거 아니야 할 것 같은 컬러를 제가 요즘 베이스로 좋아한다니까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5가지 제품 베이스로 깔면 되게 다양한 톤, 다양한 질감의 포인트 컬러 얹어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의 좋아하는 베이스 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잘 쓴 템 한번 추려서 소개를 해봤어요. 물론 너무 주구장창 템이라서 패스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에뛰드 요 플레이스틱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주구장창 템들은 매달 말고 그냥 가끔씩 다시 이렇게 얼굴 비추는 정도로 소개를 할게요. 1월의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면 설날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 조심하고 우리는 2월 달에 또 신나게 만납시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